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5.18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이던 5.18 부상자회와 유족회, 구속부상자회는 공법단체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민주유공자 유족회,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로 신설된 후 해산됩니다. 공법단체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법 공포 후 한 달 이내에 각 단체의 설립준비위원회가 설치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제정하고 최초의 임원을 선출한 후 역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공법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해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사망 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묘지를 확충하고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의 장례 지원을 확대합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국내외의 기념시설의 건립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 문화를 정착시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 대상자를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장례 시 장례 지도사 등의 인력 지원을 비롯해 수의, 관 등의 장례용품이나 장의 차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장례 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는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4,992명으로 확대됩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에게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를 통해 든든한 보훈의 가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22개국 유엔 참전국 참전용사에게 방역 마스크 200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마스크 지원은 유엔 참전용사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해 결정됐습니다. 이번에 22개국 유엔 참전용사에게 지원하는 마스크 수량은 총 200만 장으로 전체 유엔 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100만 장, 영국 등 21개국 참전용사에게 100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일제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예우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15개국의 유족 등 550여 명에게 마스크 3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지난달 8일 효창공원에서는 제89주년 이봉창 의사 의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932년 1월 8일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투척해 조국의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이봉창 의사는 1932년 9월 30일 도쿄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의사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 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재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서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우선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고 현지의 계속 보존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수와 유지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7일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주제로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체계 정립,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희생과 공헌 정신의 기억과 계승,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그간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한 해를 국가보훈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유공자에게 첨단 스마트 보철구를 개발, 보급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보훈처는 보철구의 수요를 발굴, 공급하고 과기정통부는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편했던 보철구는 첨단화하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일부 제품은 국산화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보훈처와 과기정통부는 50개 보철구 품목 중에서 협업할 수 있는 5개 분야 26종에 대해 필요성과 효과, 시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해 스마트 보철구 사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 중인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싶다 전우야가 2021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로 2020년 6.25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현재는 월남 참전용사까지 범위를 확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싶다 전우야의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1년 2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